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시장의 목정입니다. 오늘은 을목일간 지지의 운을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의 운은 합형충파, 즉 형충해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운에서 형충을 맞이하는 운에서는 형살, 형행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도 될 수 있고, 반대로 형발, 형기 이렇게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충되는 명조는 성패런 측면과 득실의 측면을 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형발, 형기, 충발, 충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간목일간편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간목일간을 참고하시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형살과 충살의 작용을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임묘진, 걸록격, 월겁격, 정제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인월의 을목은 월겁격이고 묘의 을목은 걸록격이에요. 그리고 진월의 을목은 정제격입니다. 을목일간이 맞이하는 2025 을사년 운은 천간의 동태에는 비견 을목을 맞이하는 운이고 지지에서는 사화 상관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여기서 앞서 겁재의 성분과 비견의 성분의 성격의 차이점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겁재의 성분은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성격이 겁재의 성분이라고 했고, 이 비견이라는 성분은 합법적, 합리적인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이에요. 근데 이 비견이란 성분은 자립심, 독립심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에서 비견운을 맞이하는 운에는 독립하려고 하고 자립하려는 마음이 강해요. 그런데 이 지지의 운은 상관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예를 들어 이 명이 여자의 명이라 하면, 기혼자라 하면 그동안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런 비견운에 남편과 이혼을 해서 독립하고 자립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운이에요. 특히 이 상관이란 성분을 달고 오는 비견이기 때문에 이 상관이란 성분은 정관을 극하는 성분이에요. 일명 상관 경관하는 운에는 10중 8구 구설수, 법적 소송이 야기되는 운입니다. 여자의 명예에서는 정관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견이 상관을 달고 올 때는 상관 경관하는 운이거나 형살에 걸리는 운, 충살에 걸리는 운에 내 배우자와 이혼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을목일간 썸네일을 참을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운이라서 그래서 을목일간 썸네일을 그렇게 올린 거예요. 즉 2025 을사년에는 비견과 상관운을 맞이하는 운이기 때문에 일간, 을목 모두는 일단 참을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인월의 을목일간을 살펴보면, 인월의 을목일간은 지지에서 상관운을 맞이하는데 인과 사는 형살에 걸리는 운이에요. 그러면 이 운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 하면, 을목일간이 친구, 형제, 동료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와 재능, 그 얘기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리고 또 이 상관은 욕지 도화의 상관이기 때문에 이 비견 친구가 예를 들어 어디 놀러 가자, 아니면 술 먹으러 가자, 아니면 유흥업소에 가자, 이렇게 제안하는 운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견하고 상관짓을 했을 때 과연 인월의 을목일간은 형살로 인한 구술수로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아니면 형발이나 형기가 돼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지 살펴보면, 만약에 을목일간이 비견이 제시하는 이 상관을 같이 했을 때 형에 걸리면 일단 먼저 열리는 글자들이 있어요. 동력의 선후관계가 있는데 움직이는 글자가 먼저 열려서 사화에 있는 각 지장간들이 모두 튀어나와서, 만약에 천간에 무토와 합을 하는 개수가 있거나 경금하고 합을 하는 을이 있거나 병화하고 합을 하는 신이 있으면, 이럴 경우에는 간합을 해서 합반돼서 제거되기 때문에 이 사화의 글자, 사화의 기물이 깨지고 파괴돼요. 그러면 비견하고 상관짓 했던 것이 일간한테 불리하게 작용돼요.
형살이라는 물상은 구설인데 형발이 됐든 형기가 됐든 구설의 물상은 발현돼요. 다만 이렇게 형살로 귀결이 되면 만약에 법적인 소송이 되면 일간 을목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임목의 글자가 열리는데 이 임목에 있는 지장간 무병갑이 다 튀어나와요. 그럼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무병갑이 천간에 합하는 음간이 있으면 이 임목의 글자, 임목의 기물은 깨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목이라는 글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형살로 귀결돼서 구설수로 인해서 일간이 불리해지면 겁재라는 것은 형제, 친구, 동료를 의미하는 성분이고 상관이라는 성분은 하는 일, 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고요. 만약에 이 천간에 임목과 사화의 지장간과 합하는 음의 글자가 없으면 이런 경우에는 형발이 돼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긍정적으로 작용돼서 발현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을목 일간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형살, 형액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 반대로 형발, 형기로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라는 이유예요. 다음은 묘월의 을목 일간을 살펴보면 묘월의 을목 일간은 사화 운을 맞이할 때 목생화하려는, 즉 일간이 비경과 상관짓하려는 운이에요. 다만 이 비경과 상관을 생하면서 지지의 토의 글자, 재성의 글자가 있으면 상관생재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운이고요. 반면에 비겁과 식상만 있으면 상관짓 하다가 끝나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하고 사는 지장간에서 을경암합을 해요. 을목의 입장에서 이 경금은 관성이에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데 이 천간에서 명합을 할 때는, 간합을 할 때는 내 친구한테 내 남편을, 내 남자친구를 빼앗기는 운으로 밖으로 드러나서 세상에 알 수 있는 운이고요. 이렇게 장간에서 암합을 하게 되면 남들은 모르게 작용돼서 발현되는 거예요. 다음은 진월의 을목일간은 사화 상관운을 맞이할 경우 상관생재하는 운이에요. 이 상관생재하는 운은 재물, 사업, 이 모든 것이 유리하게 작용돼서 발현될 수 있는 운입니다. 다음은 사오미, 식상격, 정제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4월의 을목은 상관격이고 5월의 을목은 식신격, 미월의 을목은 편제격입니다. 사오미, 여름에 태어난 일간은 조우 위급으로 수오행인 임계수 인수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럼 4월의 을목일간을 살펴보면 4월의 을목일간은 지지에서 같은 사와 상관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런 운을 복음의 운이라고 했어요. 밀어내는 운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던 상관짓의 일을 버리고 운에서 친구가 제시하는 이 상관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고요. 그리고 같은 두 글자를 왕자라고 했어요. 이 왕자는 쇠한 글자를 충해서 그 약한 글자가 뽑혀나가서 그 약한 글자에 문제가 생기는 운입니다. 예를 들어 을해 일주라 하면 운에서 이 사화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수라는 글자는 십성으로 인수입니다. 십성의 성분으로는 모친이 될 수도 있고 문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은 5월의 을목일간을 살펴보면 5월의 을목일간은 식신격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는 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운에서 친구가 새로운 상관의 일을 제시하는 운이에요. 이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런 경우에는 업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전문적인 기술을 그만두고 상관이라는 그에 유행하는 거나 계절업 이런 쪽 단기적인 업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상혼잡이 되면 내가 하던 일도 하면서 비견이 제시하는 상관짓도 같이 하기 때문에 바빠질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 5월의 을목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오지랖으로만 그 운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에 재성인 토의 성분이 없으면 식상생재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내 몸만 바빠지는 실속은 없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 5월의 을목일간이에요. 여기서 식신격과 상관격은 상관운이 아주 강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상관경관하는 신금이 있는 명이라 하면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법적인 소송이 작용될 수 있는 운이고요. 다음은 미월의 을목은
편제격으로 운에서 사와 상관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런 경우 상관생재해서 재물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사와 미는 방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관운이 강해져서 이런 경우에도 상관경관할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유술 관살격 정제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신월의 을목은 정관격이고 6월의 을목은 편관격입니다. 수월의 을목은 정제격이고요. 신월의 을목이 맞이하는 운은 사와 상관운을 맞이하는데, 여기서 사와신은 형에 걸리는 운이고요. 또 상관이 경관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신월의 을목 일간은 2025 을사년은 상관 경관에 형살이 같이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러면 거의 10중 8구 구설수는 발현이 되고, 또 그 구설수로 인해서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면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신월의 을목일간이에요. 만약에 신월의 을목일간이 원국에서 천간의 동태가 상관경관하는 구조이거나 아니면 대운에서 상관경관하는 운에는 더욱더 이 사신형과 상관경관의 행위가 더욱 강하게 작용돼서, 이럴 경우에는 더욱더 형의 물상과 상관경관의 물상으로 아주 불리한 운을 맞이하는 것이 신월의 을목일간이에요. 그러면 형살이 되는 명과 형발 형기가 되는 운을 한번 살펴보면, 형살로 인한 형액으로 발현이 되는 명은 이렇게 신월의 을목일간은 거의 형발은 기대할 수 없고요. 이 형기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형기라는 것은 사실 형에 걸릴 경우 각 지장간에 있는 이 경금이 튕겨 나오면 을하고 경은 합을 해요. 그러면 진금의 글자나 사화의 글자 이 모두 기물이 파괴되고 깨져서 일단 형살로 작용이 되는데, 형기가 되는 것은 신하고 6월일 경우예요. 즉 금의 계절에 태어난 명은 을하고 경이 합을 하게 되면 합해서 금을 만들어내는데, 이 금을 얻게 되는 경우를 합화라고 하고, 얻지 못하는 것을 불화라고 하는데, 얻는 경우가 합화되는 경우가 월지 월령이 금의 계절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형기로 작용돼서 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위복으로 만약에 법적인 소송을 했을 경우 패소할 것 같지만 오히려 승소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 이렇게 형기되는 운이에요. 다음은 6월의 을목 편관격이 운에서 사와 상관은 운을 맞이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금과 사화는 반합을 해서 금을 만들어내는데, 상관은 편관을 합살합니다. 그래서 이 편관 칠살 이 어려움을 상관으로 해결돼서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인데, 그것이 금으로 변해서, 이 금은 일간 을목의 입장에서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직장이나 취업 운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 6월의 을목일간이에요. 다음은 수월의 을목일간을 살펴보면, 수월의 을목일간은 운에서 사와 상관운을 맞이할 경우 상관생재하는 운이에요. 상관생재하는 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물이 이루어지는 운으로 긍정적인 운인데, 다만 술하고 사는 원진 귀문에 걸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상관생재, 즉 하고자 하는 일이 귀신에 홀리듯 진행돼서 잘못하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목 비경 친구가 제시한 이 상관을 상관생재에서 재물을 얻고자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발현돼서 좋은 결과로 귀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주 구조에 따라 이것이 문지인 규문에 걸려서 결국은 이 비견 친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 수월의 을목일간이에요. 그리고 을류일주나 을축일주는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일단 모든 운에서 내 배우자 자리와 합하는 운이 오면 이성운이, 연애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친구가 소개해주는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해자축월 인수격 편제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해월의 을목은 정의격, 자월의 을목은 편의격, 축월의 을목은 편제격이에요. 이렇게 겨울에 태어난 명도 조후 위급으로 화오행, 병정화가 반드시 있어야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럼 해월의 을목이 맞이하는 운은 사와 상관운을 맞이하는데, 여기서 사하고 해는 충에 걸리는 운이에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형발과 형기처럼 여기서도 충발과 충기가 작용되는 명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돼요. 일단
해수가 사화를 만나면 충에 걸리는 운인데, 충의 의미는 대표적으로 변동, 이동수를 의미하는 것이 일단 가장 강해요. 그리고 충의 의미는 대표적으로 파괴,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이 충의 물상입니다. 그래서 충하는 운에 이 변동수가 생기는 운이에요. 여기서 이 월지는 나의 집 그리고 사회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충, 충하는 운에는 직장의 변동수가 생기든 아니면 집의 변동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만약에 을의 일주라 하면 내 배우자 자리와 충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별이나 이혼이 될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화, 해가 충을 하게 되면 해수와 사화에 내포하고 있는 이 장관들이 모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간에 합하는 음에 글자가 없으면 충발이 돼서 전화 위복이 되는 것이고, 합해서 생산된 오행을 얻을 경우 같은 오행의 계절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대운에서 같은 오행의 계절로 흐를 때, 그럴 때는 충기의 현상으로 발현돼서 전화 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하고 해는 천간의 글자가 모두 음의 글자가 붙어요. 그래서 사하고 해 글자는 충발의 긍정적인 현상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충기는 앞서 얘기했듯이 계절을 얻게 되면 충기할 수 있는 운이고요. 그리고 십성으로 인수와 상관이 충하기 때문에 인수라는 것은 문서 학업을 의미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충살로 귀결되면 문서나 학업운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 충발이나 충기로 발현되면 전화 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 해월의 을목일간이에요. 다음은 자월의 을목일간은 운에서 사와 상관운을 맞이할 때 자수와 사화는 자사태지의 관계로 놓이는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태지의 조합은 즉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작사하려는 것이 자사태지의 물상이에요. 앞서 간목일간처럼 지지에 묘나 신이 있으면 자묘형, 사신형에 걸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병기한 현상으로 발현돼서 아주 변태적인 현상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즉 인수와 상관의 태지의 조합이기 때문에 을목일간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요. 연구를 해요. 그것을 내가 연구하고 생각했던 것을 펼치려고 계속 끊임없이 작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묘형, 사신형에 걸리면 그러한 것들이 병기한 현상으로 나타나서 아주 이상하게 발현될 수 있어요. 다음은 축월의 을목을 살펴보면, 축월의 을목은 운에서 상관사화운을 맞이할 경우 상관생재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상관생재하면 하는 일도 잘 마무리되지만 재물운도 좋아지는데, 이것이 사하고 축은 반합을 해서 관살을 만들어내는 또 운이에요. 그래서 금은 을목의 입장에서 직장이에요. 그래서 직장운 취업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고요. 특히 이 축월의 을목 같은 경우는 따뜻한 이 조우가 필요한 명조이기 때문에 운에서 이렇게 화운이 오면 더욱 그 운이 발복될 수 있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을목일간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화일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